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서 1학기 때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매주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도 또 매주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니까 2학기 때도 1학기와 좀 비슷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 학교도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을 병행하면서 블렌디드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할 때 기존에 제가 만들어왔던 챗봇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챗봇을 공유를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따가 영상 끝에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챗봇을 공유하실 수 있는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기존에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API를 활용해서 영어 말하기 학습용 챗봇을 어떻게 만들고 또 다이얼로그 플로우 API의 기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챗봇을 구글 홈 스피커나 구글 홈 허브 스마트 디스플레이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가능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물론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만큼 기존에 만든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없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된 청주교대 AIN 놀이교육연구소에서도 평가와 학습을 위한 다양한 챗봇들을 많이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려서 어떻게 쉐어링을 받고 또 이거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챗봇들은 총 10가지인데요. 유형은 5개예요. 과업의 유형은. 이 과업의 기준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개종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과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 과업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여기에 활용되는 의사소통 표현들도 교과서에 있는 모든 표현을 활용한 게 아니라 교과서를 다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들을 이 과업에 녹여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이 과업들이 5, 6학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3,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좀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과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챗봇과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쨌건 학생들이 한 문장 이상, 그러니까 두 문장, 세 문장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 4학년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의사소통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업은 기술 및 묘사하기 과업, 미션 수행 과업, 역할놀이 과업, 정보차 활동, 그리고 조사하기 과업 이렇게 5가지인데 한 과업당 의사소통 기능이 2개씩 활용이 되어서 총 10가지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기술 및 묘사하기 2번째 과업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과업은 크게 2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수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챗봇과 대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학습인데 나는 1수준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학생이 판단을 하면은 챗봇이 마지막에 1단계 마지막에 This is the end of the level 1. Do you want to go to the next level?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학생이 거기에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면 yes라고 답을 하고 난 그냥 여기서 그만둘래 라면은 no라고 답을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포맷들은 저희가 첫 번째로 평가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평가에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다는 건 제목이 다 수행평가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를 그냥 수업 중에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학습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습에 사용하실 때에는 챗봇과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들한테 예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 활동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과업의 평가 목표는 인물이 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하고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의 과업은
그림을 보고 인물이 하고 있는 동작을 학생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챗봇한테.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수준 2에서는 학생들이 동일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있는 인물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보시면은 듣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어요. 학습 활동지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챗봇과 대화를 하고 또 챗봇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챗봇의 직업을 물으면서 챗봇의 대화를 듣고 여기에 이제 챗봇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챗봇의 직업을 학생들이 기입할 수 있도록 해서 쓰기까지 기능통합형 수행평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가 방법은 관찰평가와 과업 기반이고 평가 대상은 당연히 개인이겠죠. 그리고 과업 유형은 기술 및 묘사하기인데 이 평가를 할 때 관점은 그림 속 인물이 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하고 직업을 묻고 답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밑에 평가 기준을 보시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allback intent예요. 아마 그전 영상들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해하실 텐데 이 fallback intent라는 것은 학생들이 챗봇과 대화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발화한 표현을 발음이 모호하다든지 아니면 어순이 너무나 틀려서 챗봇이 이해할 수 없을 때 Can you say that again? 또는 Can you repeat? 이런 형식으로 피드백 유형으로 따지자면은 명료화 요구, clarification request 형태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러한 인텐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prompt라는 것은 학생들이 우선 이 상황에서 어떤 발화를 해야 될지는 알아요. 무슨 발화를 해야 될지 알지만 그 발화, 그 문장 단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말할 때, 핵심어만 말하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말할 때 발화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학생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는 발화 유도 기능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항상 챗봇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술인데 이 fallback intent가 나왔다는 것은 학생이 이 발화 자체를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위 수준의 학생이 나타나는 실수를 챗봇이 포착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allback intent가 2번 이하 제공되면은 fallback intent에서는 상수준의 수행을 보인 거고 3회에서 5회이면은 중, 6회 이상 fallback intent가 계속 발현이 되면은 하수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프롬프트도 이 프롬프트가 작동이 됐다는 건 어쨌거나 학생이 발화의 일부분은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fallback만 작동되는 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그 목표 표현에 대해서 학생이 학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제공 횟수를 보면서도 2번 이하 제공됐으면 상, 3회에서 5회면 중, 6회 이상이면 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과제 해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업 전체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마다 학생들이 발화해야 되는 문장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 1, 넘버 1 이런 거는 평가용으로 학생의 학급과 그 반을 알기 위한 거니까 평가에서는 제외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학생들이 발화해야 될 문장은 평가 대상의 문장은 She is my mother, He is my brother, He is taking a picture, They are my friends 이런 식으로 이 평가 관점과 평가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학생이 발화해야 되는 그 문장의 개수를 과제 해결 정도라고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총 문장이 4개이든 5개든 그건 챗봇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챗봇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기준안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이 4개 이상을 충분히 발화를 잘했다 하면은 상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학생이 챗봇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3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 각 요소별 평가 그 결과를 우리가 평균을 내서 최종적인 이 평가 결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는 거는 1단계와 2단계별로 학습자가 챗봇과 대화를 나눌 때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시 대화 자료예요. 근데 예시 대화 자료는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챗봇을 만들 때 우리가 엔터티와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엔터티라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표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선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놓고 학습자가 발화하는 걸 그 엔터티에 대입을 시켜서 챗봇이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look at the first picture, who is she? 라고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은 she is my mother 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학생은 he is my brother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인텐트에 우리가 she is my mother과 he is my brother를 모두 다 입력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she라는 것과 mother이라는 것을 엔터티로 설정을 해서 주어에는 she와 he가 올 수 있고
목적어에는 mother, brother, 그리고 friends가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어에는 they도 올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엔터티인데 이 모든 학생이 발화할 수 있는 가능한 문장을 다 넣지는 않았고 대표적으로 학생이 발화하는 그런 문장들만 제가 여기다가 기입을 해 놓았습니다. 스크립트에 보시면 음영 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음영 처리가 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엔터티로 설정한 단어들 그리고 그 부분들만 음영 처리를 해 놓아서 선생님들께서 챗봇을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챗봇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안내지는 평가를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그냥 챗봇을 주면은 학습자들도 좀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먼저 좀 그 평가 과업과 평가 상황에 익숙해질 수도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셔도 되고 배부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냥 이 수행평가 안내지를 보시면서 학생들한테 구두로 안내를 하셔도 돼요. 당연히 이제 사전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 사전 연습은 보통 챗봇이랑 하진 않고 짝 활동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제시는 이 학습 활동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짤막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학습 활동지에 대해서. 그래서 상황은 학습지의 3개의 그림을 보며 각 그림의 인물들이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 묻고 답한다. 그리고 이후 각 인물들의 직업을 묻는 말에 답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황을 제시를 해줘서 그렇다면 레벨 1과 레벨 2가 있는데 레벨 1은 각 그림 속 인물들이 하고 있는 동작을 말해보는 거고 레벨 2는 각 그림 속 인물들의 직업을 묻고 답해보는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본 활동에 있는 이 안내 자료는 학습 활동에 이 챗봇을 사용하실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시뮬레이션을 해주신다던가 또는 이걸 구두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데 평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공정성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나 피드백을 최소한으로 주죠. 최소한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안내도 우리가 구두를 계속 그때마다 하다 보면은 학생한테 공평하게 안내가 제시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본 활동은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해서 이 부분을 테이프로 책상에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트리거 워드, 그러니까 이 챗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Talk to Activity 6, Talk to Activity 1이라고 말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알고 이렇게 말하면 챗봇이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Hello,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 이걸 접한 학생들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학급과 번호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단계별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내를 읽으면서 학생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챗봇과 대화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학생이 챗봇과 대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 안내지가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포맷을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사실 교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특히 초등학교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 교실에 맞게끔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충분히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금 설명드린 이 과학과 관련된 챗봇을 직접 업로드를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들어오셔서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익스포트 임포트라는 네 번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zip 파일을 내보내고 공유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리스토어, 임포트가 있는데 처음에 익스포트는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챗봇을 zip 파일로 내보내시는 거고 임포트는 불러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포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만드시던 인텐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밖에 있는 챗봇을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니까 사실 크게 저는 사용을 하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만드는 챗봇에 밖에 있는 챗봇을 그대로 붙여넣고 싶다 하시면은 임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던 챗봇을 다 없애고 여기에 그대로 새로운 챗봇을 덮어 쓰는 거니까 덮어 쓸 때는 리스토어를 활용하시면 돼요. 셀렉트 파일을 누르셔서 챗봇 파일에서 기술민 묘사하기 두 번째 거였죠. 그리고 대문자로 리스토어를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기존에 아까 보셨던 인텐트들이 다 없어지고 엔터티도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방금 새로운 그 기술민 묘사하기 두 번째 챗봇 인텐트와 엔터티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디폴트 웰컴 인텐트를 보면은 챗봇이 먼저 발화를 시작할 때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이렇게 말을 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맞게 본인의 학급과 번호를 말하면서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 밑에 followup을 누르시면은 이 follow identity라는 인텐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본인의 학급과 번호를 말할 때 챗봇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학생이 I'm class 7 and number 1 이라고 말하면은 You're in class 7 and your number is 1. Nice to meet you. How many pictures can you see? 이렇게 챗봇이 물어보면 학생이 뭐 There are 3 pictures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번호를 보시면은 엔터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엔터티에 지금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넘버는 사실 저희 학교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12번부터 20번까지도 있고 21번부터 26번까지도 추가로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1번부터 10번, 그리고 여학생이 51번부터 쭉 나열돼서 저는 원래는 밑에 이 중간 숫자들은 다 없애고 1번부터 10번, 51번부터 62번까지만 넣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실의 상황에 맞게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할 때는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로 제가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Talk to Activity 6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한번 구글 어시스턴트를 켜서 Talk to Activity 6. Here's the test version of Activity 6.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I'm in the 6th class and my number is 2. You're in class 6 and your number is 2. Nice to meet you. How many pictures can you see? 3개죠. There are 3 pictures. Okay, look at the first picture. Who is she? She is my mother. Oh, she is your mother. Then what is she doing? She is singing a song. She is singing a song. Who is he in the second picture? He is my brother. Oh, he is your brother. What is he doing? He is taking a picture. Okay, he is taking picture. Who are they in the third picture?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your friends.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playing soccer. Okay, they are playing soccer. Then, ask me a question using,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I am talking with you. This is the end of level 1. Do you want to go to the next level?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각 수준에 맞춰서 Sorry. 각 수준에 맞춰서 1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하면 여기서 yes를 답하면 되겠죠? Yes. Okay, now look at the picture again. What does she do? She is a singer. Oh, she is a singer. Look at the second picture. What does he do? He is a photographer. Wow, he is a photographer. Look at the third picture. What do they do? They are soccer players. Oh, they are soccer player. Ask me a question using, what do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what? What do you do? I'm a teacher. Alright, you did a great job. This is the end of level 2.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받으신 다음에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 학습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챗봇을 학생들한테 LMS를 통해서 내보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가정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밑에 웹데모를 누르시면은 이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URL을 굳이 간단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 URL을 복사를 하셔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챗봇이 나오잖아요. 이때 복사를 하셔서 이거를 제가 QR코드도 만들고 또 저희 학교에 사용하는 LMS에서는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이들한테 썸네일을 통해서 내보내면은 아이들이 썸네일만 클릭을 하면은 그 URL로 바로 이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에 따라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거나 또는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에는 다른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대로 썸네일을 클릭하면은 이 화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데스크탑에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화면으로 와도 마이크를 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걸 챗봇이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에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을 시켜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마이크를 누르고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Hello.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챗봇이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스피커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컴퓨터나 학생들 핸드폰에 스피커가 있다라면은 여기 이제 스피커 모양이 나와서 그 스피커를 누르면은 챗봇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챗봇이 말하는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음성이. 이럴 때는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이얼로그 플로우 API에 들어가셔서 여기 톱니바퀴를 다시 눌러주세요. 톱니바퀴를 누르신 다음에 이 스피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Enable Automatic Text to Speech라는 이 표시가 있죠. 지금 이게 꺼져 있어요. 이 켜져 있다라면은 켜져 있고 세이브를 누르면은 Hello. 지금 이렇게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여기에 스피커 버튼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은 챗봇이 말하는 게 음성으로 학생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 컴퓨터에는 지금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챗봇이 발화하는 걸 들을 수는 없는데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은 이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은 챗봇의 발화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사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설정에서 스피치를 누르신 다음에 이 텍스트 투 스피치를 꼭 켜주셔야 학생들이 대화를 챗봇의 발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온라인 학습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학생들이 저랑 대면에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과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실 지금 공유드린 챗봇을 학생들한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서 너희가 한번 집에서 해봐라 하면은 대부분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거는 대면 수업이 가능할 때 제가 활용을 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챗봇은 교과서에 있는 짝 활동들 있죠. 패턴 드릴용 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고차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챗봇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교실에서 짝꿍이랑 하는 활동들을 챗봇이랑만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배포하기 전에 그 챗이 말하기 챗에서 뭐 look and listen이라든지 톡라든지 또는 let's talk together,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각 활동에 맞는 영상 자료를 같이 업로드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게 지금 과업이 5개인데 이 미션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활동이에요. 없는 활동인데 이 미션 활동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과업을 2개 이상의 과업을 섞어 놓은 거예요. 표현들도 섞어 놔서 하나의 과업만 하기에는 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좀 지루해하는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션 활동 1 같은 경우는 이 방에 있는 물건의 주인을 찾는데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사진에 있는 인물들도 묘사도 해보고 또 챗봇한테 특정 위치까지 가는 방법도 길도 안내를 해보고 또 챗봇이 묘사하는 인물의 설명을 듣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물건의 주인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즉 이 과업에서 학생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이 그림에 있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가는 게 이 미션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른 간단한 과업보다 더 많이 발화를 하게 되고 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챗봇 파일과 이 학습 활동 또 평가 계획서를
밑에 이제 공유해드리는 구글 드라이브에 쉐어링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충분히 각자의 교실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여러 챗봇 템플릿들을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